반갑습니다. 아파트 가격 시장 파가씨 시작하겠습니다. 주담대 3억 한도 이후 이제 일주일 정도가 지났는데 벌써 난리가 났다는데요. 사실 이제 국민은행이 갑자기 최대 6억 한도를 3억 한도로 낮추면서 자 그러면서도 은행권들에서 정말 주택담보대출 셧다운이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지금 은행 자체적인 규제가 많이 쏟아졌는데 그리고 나서 일주일 정도가 이제 지난 건데요. 자, 그 지금 뭐 상황들을 좀 살펴드리면 7월 14일에서 20일 그러니까 지금 7월 10일부터였으니까 뭐 이제 휴일 이런 거 빼고 이제 14일에서 20일 요 기간 동안 그리고 이제 일주일이 지난 거죠. 일주일 요 딱 기간 동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의 9억 이하가 62%였다라는 건데 자 그만큼 지금 뭐 3억 한도로 낮추면서 결국은 9억 이하가 엄청난 비중이라는 건데 어느 정도냐면 은행 한도 규제 전인 6월 30일에서 7월 6일 그러니까 7월 10일 이전이니까요. 그 일주일 정도가 49.8%. 자, 이때만 하더라도 9억 이하가 50%가 안 됐었습니다. 자, 근데 이게 62%까지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결국 12.2%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결국 이런 뉴스가 나오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지금 3억 한도, 6억을 3억으로 지금 완전히 반토막을 내놨는데 그러면 9억 이하 동네 거래량은 오히려 늘어났다? 아니, 사실 9억, 이게 지금 6억에서 3억으로 지금 낮추면 오히려 9억 이하 동네 거래량이 줄어들어야 되는 게 맞는데 뭐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대출 규제, 전체적으로 총량 규제가 들어가서 뭐 지금 다른 지역 쪽에 뭐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제 한강벨트 쪽에 뭐 강남성 이런 데 거래량이 줄어든 거는 뭐 당연하지만 9억 이하 동네도 뭔가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이 당연히 맞겠죠. 자, 그런데 이런 뉴스가 나오면 오히려 지금 늘어난 걸로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 지금 62%까지 비중이 됐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전체 거래량은 급감한 게 맞습니다. 제가 계속 뭐 거래량은 살펴드리고 있으니까요. 서울 전체 거래량도 줄어들었고. 자,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9억 이하가 많은 동네, 노도광이죠. 노원이나 도봉이나 강북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급감한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 거래량이 급감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9억 이하 비중만 지금 늘어나게 된 거다. 요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또 뭐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씩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데이터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자, 지금 가장 많이 거래량이 터졌던 것이 바로 노원구입니다. 노원구가 아무래도 지금 뭐 굉장히 그렇죠. 뭐 풍선 효과라고 할까요? 그래서 외곽 쪽이 지금까지는 최대 6억까지 대출이 되면서 뭐 지금도 물론 6억까지 됩니다. 그렇지만 자체적으로 지금 3억 한도까지 지금 반토막을 내놨고 웬만하면 또 대출을 안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대출 비중이 높은 노원 같은 경우에는 타격이 있을 거다. 이런 우리가 뭐 이제 전제 뭐 가정을 갖고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노원 같은 경우에 7월 10일 이전 그러니까 3억 한도로 은행들이 자체적인 규제를 하기 이전 그러니까 6월 30일에서 7월 6일 이 사이에는 어느 정도 거래량이 터졌고 자 그리고 지금 그 이후죠. 7월 10일 이후에 그 다음에는 또 거래량이 어느 정도 뭐 늘었는지 줄었는지 요거를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6월 30일에서 7월 6일 이 사이에 노원구 전체 거래량을 제가 팩트 체크를 한번 했습니다. 자, 거래량을 제가 일일이 좀 카운트를 해보면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셋, 서른넷, 서른다섯, 서른여섯, 서른일곱, 서른여덟, 서른아홉, 마흔, 마흔하나, 마흔둘, 마흔셋,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26, 27, 28, 2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셋, 서른넷, 서른다섯, 서른여섯, 서른일곱, 서른여덟, 서른아홉, 마흔, 마흔하나, 마흔둘, 마흔셋, 마흔넷, 마흔다섯, 마흔여섯. 그렇죠? 아까 제가 미리 세봤는데도 146건이었습니다. 지금 노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거래량이 많았죠. 그래서 지금 한 주 동안 146건이 지금 거래가 터져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7월 10일을 기점으로 해서 3억 한도 대출 자체적인 은행들의 규제죠. 자체 규제가 들어간 그 이후 7월 14일부터 7월 20일 이제 같은 일주일이죠. 노원구 전체 요 기간 동안 거래량을 체크를 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셋, 서른넷, 서른다섯, 서른여섯, 서른일곱, 서른여덟, 서른아홉, 39건이에요. 자, 아까 그냥 헤드라인, 뉴스 헤드라인만 보면 마치 지금 6억에서 3억 한도로 반토막이 지금 된 이후에도 노원 같은 외곽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9억 이하가 많은 동네에 거래량이 엄청나게 늘어난 것 같지만 실제 거래량은 146건까지나 거래됐던 게 39건으로 무려 107건이 감소를 했습니다. 100건 넘게 감소를 했고요. 146건이 39건이 됐으니까 무려 73.3%, 마이너스 73%, 마이너스 70% 이상. 이거는 거의 3분의 1 토막이 아니라 4분의 1 토막 이상인데요. 그래서 150건이 30건 이렇게 되면 그냥 어바웃 하면 한 5분의 1 토막 정도가 나는 완전히 거래량이 괴멸해 있는데 자칫 그런 헤드라인들만 보면 마치 6억에서 3억 한도로 했는데도 거래량이 늘어난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그거는 절대 아니라는 걸 제가 확인해 드리기 위해서 일일이 이렇게 하나씩 다 이렇게 세알려 가면서 제가 다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결국은 지금 노원 같은 경우에 이렇게 거래량이 완전히 괴멸적 수준으로 146건이 39건으로 100건 넘게 감소하면서 마이너스 73.3%, 이게 팩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7월 25일 오늘 이제 노원 전체 거래량 추이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노원 같은 경우가 4월 달에 1000건이 넘었습니다.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그래서 지금 외곽 쪽에서 거래량 터졌다, 외곽은 지금 풍선 효과 때문에 난리 났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5월 달에 800건대로 줄어들더니 결국 6월에는 668건, 600건대로 1000건에서 800, 800에서 600건대. 지금 7월 같은 경우에는 283건이에요. 그러면 그냥 300건을 하고 보더라도 한 1000건이 600건, 600건이 또 30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7월 달 283건 안에서도 결국은 초보다는 후 쪽으로 갈수록 오히려 거래량이 줄어드는 이런 모습들이 실제 확인되고 있어서, 자, 결국은 7월 거래량은 상당폭 감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자, 그러면 노원만 그러냐? 도봉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4월 달에 390건으로 400건 가깝게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5월에 336건, 6월에 276건이던 게 7월에는 142건까지 지금 쪼그라들어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강북 같은 경우에도 200건대 됐던 게 193건, 그 다음에 딱
104건, 겨우 딱 100건 지금 턱걸이, 그 다음에 지금 딱 40건이에요. 뭐 완전히 거래가 괴멸되고 있는 모습들이 실제 노원, 도봉, 강북, 소위 말하는 우리가 노도강이라는 이 지역들에서 실제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거래량만 감소한 게 아니고요. 아파트 실거래가도 지금 하락한 거래들이 속속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노원의 중개주공 2단지 17평. 자, 21년이면 5년 전이잖아요. 진짜 딱 지금 5년 전이에요. 21년 7월, 26년 7월이면 5년 전에 5억 8,200, 결국 한 6억 턱밑까지 갔던 아파트인데, 이게 3억 4천까지 7월 6일 날 계약인데, 자, 41%면은 거의 뭐 반토막이죠. 6억짜리가 3억까지. 자, 그러면 이거는 1층, 저층이니까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중개주공 2단지, 지금 이거는 10층 거래죠. 10층 거래 같은 경우에도 3억 7천이에요. 결국 5억 8,200이 3억 7천까지 5년 전 집값보다 36%, 거의 40% 가깝게 하락한 거는 뭐 저층이나 고층이나 다 비슷한 상황으로 일단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주공 7단지 18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5년 전에 6억 800, 6억을 넘었네요. 여기는 6억 넘었던 아파트가 7월 9일 날 4억 실거래가 나오면서 이것도 34%나 폭락한 이런 거래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먼저 상계동 쪽이죠. 상계주공 14단지 17평 같은 경우에도 5년 전에 6억 3,900까지 갔던 게 지금 7월 8일 날 4억 3천 계약이 나오면서 32%가 하락한, 자, 5년 전 집값 밑으로 뚝뚝뚝뚝 떨어지는 충격적인 이런 상황이 되겠고요. 상계주공 4단지 14평 같은 경우에도 5년 전에 5억 6천까지 갔던 뭐 아파트가 7월 4일 날 3억 6천 실거래가 나오면서 35%나 폭락하는 거래가 나와 있고요. 상계 벽산 16평 같은 경우에도 5년 전에 5억 4천까지 갔던 게 7월 7일 날 3억 실거래가 뜨면서 마이너스 44%. 자, 마이너스 44%면 뭐 이거는 거의 반토막이다. 지금 뭐 충격적인 이런 거래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계주공 13단지 18평 같은 경우에도 5년 전에 5억 9,700, 6억 턱밑까지 갔던 아파트인데 7월 4일 날 3억 7천 계약이 나면서 마이너스 38%, 마이너스 40% 가까운 폭락 거래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도봉구도 그런데요. 도봉 지금 쌍문 한양 2차 14평 5년 전에 4억 1천만 원까지 갔던 게 7월 13일 날 2억 2,500 계약이 나오면서 마이너스 46%. 아니 4억짜리가 2억이 되면 이건 뭐 완전 반토막이죠. 마이너스 46%. 그럼 이것도 1층이어서 저층이어서 그러냐? 그렇지 않죠. 쌍문 한양 2차 14평 지금 7층 같은 경우에도 같은 지금 2억 4천 거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억 1천만 원이 지금 2억 4천, 마이너스 41%, 거의 뭐 반토막 가까운 폭락 거래고요. 쌍문 삼익 세라믹 16평 같은 경우에도 5년 전에 4억 3,400까지 갔던 게 7월 20일 날 2억 6,700 계약이 나오면서 마이너스 39%, 반토막 가깝고요. 창동주공 17단지 15평 같은 경우에도 5년 전에 5억 9,900, 6억 턱밑까지 갔던 게 7월 1일 날 3억 2천 실거래가 뜨면서 마이너스 46%, 마이너스 50% 가까운 반토막 가까운 그냥 폭락거래다. 6억이 3억이 되는 충격적인 상황인 거죠. 방학 신동아 1단지 22평 같은 경우에도 5년 전에 5억 8천까지 갔던 게 7월 3일 날 3억 6,500 계약이 나오면서 마이너스 37%, 마이너스 40% 가까운 폭락 거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담대 지금 3억 한도 후 일주일 벌써 난리가 났죠. 결국 거래량은 거래량대로 굉장히 뭐 거의 괴멸 수준으로 뭐 거의 5분의 1토막 뭐 가깝지 않고 노원 같은 경우 뭐 1,000건 가까이 터졌던 이 동네인데,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에 146건이나 터졌던 게 39건, 40건이 안 되는, 그래서
100건 이상 감소하는 마이너스 73%. 완전 거래만 괴멸된 게 아니라 가격도 5년 전 아파트값 밑으로, 그것도 5년 전 아파트값에서 마이너스 40% 가까운, 마이너스 40%를 넘어서는 대폭락 거래들이 뭐 속출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자, 이렇게 외곽 같은 경우에는 대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대출만 셧다운되고 있는 게 아니라, 대출만 반토막이 난 게 아니라, 지금 문제는 금리마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대출을 해준다 그래도 집 사기가 겁나는 이런 상황인 거죠. 자, 보시는 것처럼 KB 지금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 변동 혼합 모두 지금 하단이 5.2%인데 상단은 6.6%. 와, 지금 국민은행이 6.6%면 거의 뭐 7% 가깝게 지금 가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하나은행의 아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하단이 5.841, 상단은 7.141까지가 있습니다. 하단이 거의 이제 6% 가까운 뭐 이런 일. 이미 5대 은행, 4대 은행 중에 하나인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론이 7%를 넘어서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5대 은행 중에 들어가는 농협은행 같은 경우에는 5년 주기형 변동 7.55까지가 있습니다. 7.5면 7.6%, 7.6%면 이거는 그냥 8%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1금융권에 있는 이 KB뱅크 지금 아파트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상단이 8.64까지가 있습니다. 8.64, 8.6이면 이거는 그냥 9%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지금 기준금리를 또 8월에 또 올릴 수 있다라는 전망이 계속 쏟아지고 있어서 이제 주담대는 뭐 10%, 은행 주담대가 10%를 가야 되는 상황이고, 결국 이러다 보니까 뭐 지금 대출도 안 돼, 금리는 고공행진, 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죠. 자, 결국은 외곽조차 집을 살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지금 용감하게 집을 살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다가 뭐 어쨌든 간에 지금 뭐 보유세 부담이라든지 뭐 많은 지금 규제들이 앞으로 계속 쏟아질 상황이어서, 자, 거래량은 훨씬 더 급격하게 감소할 수밖에 없고, 거래량이 감소하면 집을 사줄 사람이 없으면 결국 뭐 급금매 위주로 거래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또 집주인들은 금매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자, 그러면 결국 집값은 폭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외곽조차도 지금 뭐 주담대 자체 6억에서 3억으로 반토막이 나면서 지금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벌써 난리가 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또 뭐 중요한 이야기들이니까 새로운 이야기 있을 때마다 제가 빠르게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쇼핑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이 저의 찐 시청자분들이다, 찐 구독자분들이다. 항상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쿠팡에서 구매를 하실 일 있을 때 아래쪽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는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정말 짧지 않은 영상입니다. 늘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유튜브 쇼핑까지 오신 게 그런 거죠. 저는 삼양라면이 좋아서, 삼양라면이 맛있어서 삼양라면만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 삼양라면만 구매를 해주셔도 감사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작은 것 하나 구매하실 때도, 가끔 또 고가 제품 구매하실 때도 일부러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셔서 참 번거롭고 귀찮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도움이 되라고 이렇게 참 마음 써주시는 걸 볼 때마다 참 뭐 제가 매일매일 뭐 확인을 하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와, 이런 것까지 구매를 해주신다고. 항상 이렇게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또 많은 것들을 구매를 해주셔서 제가 참 몸둘 바를 모르게 항상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가시 멤버십 킹스피도 개설해두고 있습니다. 구독의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월 9,99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킹스피 분들에게는 왕관 모형으로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킹스피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명신님, BS린님, 김화정님, 윤복자님, 피피첼 사모님, 유흥준님, 미셸님, 전영돈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많은 분들이 또 킹스피를 통해서 응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